자, 그럼 요거를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자, 요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 복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예. 화면 위에 이 복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템플릿 공유 블록을 어디에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내 개인의 그 워크스페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개인 페이지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 템플릿을 추가 중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의 워크스페이스가 나올 거예요. 내 노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사이드바 열기 뭐 또는 이렇게 사이드바가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이드바를 열면 여기 맨 밑에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뭐 간단하게 복제되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로 다룰 것은 차계부예요. 차계부는 차량을 내가 운행을 할 때 차량에 소비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 버전 1이 아니라 버전 2, 차계부 버전 2, 버전 음. 1을 제가 만들어 사용을 하다가 이거는 주로 이제 데스크탑에서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좀 괜찮은데 셀폰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니까 차계부 2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면서 더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루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기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해야 될 일, 뭐 내일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를 준비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템플릿이고요. 나의 책장은 도서 IBN 넘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나의 책장에 책이 이렇게 쌓이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이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템플릿이에요. 자, 그리고 재정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차기부랑 비슷한 건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지우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비용들을 수입 지출들을 순간순간 영수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간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미리 주간에 루틴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미리 세팅해 놓고 주마다 그런 업무들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4주의 시간 동안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같이 해볼 거고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왼쪽에 템플릿 공유라고 하는 여기 보면 개인 페이지라고 하는 것 밑에 템플릿 공유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하나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봤던 템플릿들 나의 책장, 나의 발자국, 차계부 1, 2, 재정관리, 주간 업무 이것이 여러분의 노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것을 가지고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거는 뭐냐면요. 노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션 양식. 혹시 구글 폼 사용들 해보셨나요? 전에는 저희가 구글 폼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역 공부 양육 신청을 받을 때라든가 내가 뭐를 신청할 때, 뭐 의뢰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양식을 구글 폼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노션에서 이 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노션에 있어서 노션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션 양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 직접 만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이 사이드 메뉴를 노션 앱을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 위에 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노션을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 브라우저 여기 왼쪽에 지금 노션이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바를 누르시면 이건 제 노션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 페이지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만드셨을 때 보셨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개인 페이지라고 하는 거 밑에 템플릿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개인 페이지라고 하는데 옆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플러스라고 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 페이지 추가를 하나 일단 하실 거예요. 페이지 추가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새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자, 개인 페이지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여기다가 그냥 연습이라고
그렇게 일단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 보고요. 이게 이제 노트의 제목이에요. 메모의 제목.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이라고 하는 메모를 저희가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을 입력을 하고 나서 밑에를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뭐 점 6 개, 그다음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이트를 하는데 프레스 스페이스 for AI 슬래시 for 커맨드. 자, AI를 원하면 스페이스를 누르고 커맨드 어떤 명령을 집어넣기를 원하면 슬래시를 눌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참고로 여기서 AI를 사용을 하려면 유료 버전을 써야 됩니다. 돈 내고 쓰는 거니까 처음에 몇 번은 그냥도 쓰실 수 있지만 어쨌든 노션 AI를 쓰실 때는 스페이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고 나서 질문창이 나오면 노션의 폼에 대해서 설명해 줘. 이렇게 하면 얘가 생각을 하면서 노션 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이게 이제 AI 기능이에요.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 본다면 여기서 수락 해놓고 여기에서 공유 용이성 뭐 이런 거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또 여기 점 6개 눌러가지고 AI에게 요청, 공유는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 꼬리에 꼬리를 달고 이 문장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쉽게 나의 어떤 노트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AI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는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실 때, 유료 버전으로 구독을 하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차치하고, 자, 여기 연습 밑에 다시 클릭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요. 여기에 슬래시를 눌러도 되고 키보드로 이렇게 슬래시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쭉 메뉴가 나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는 슬래시가 아니고 여기 옆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점 6개가 있고 그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또 내가 만들 수 있는 블록들을 이렇게 쭉 보여줘요. 자,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양식. 그래서 이 양식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설문지. 자, 그래서 양식 제목을 한번 해보죠. 가장 간단하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네일 가게를 다니시는 분들은 없지만 네일 가게에서 내가 예약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해보세요. 네일 가게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으려면 그거는 홈페이지에 엄청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구축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홈페이지 안에서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양식 제목을 그 스케줄 예약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손님이라고 치고 네일 가게 내가 그 예약을 한다라고 하면 넣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겠죠. 질문 1은 일단 내가 누군지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두 번째, 이 질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점점점이 있어요. 요 점점점을 누르시면 내가 묻고 싶은 그 질문의 유형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의 유형. 지금 이건 객관식으로 선택이 돼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을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질문 2에다가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플러스 버튼이 있으면, 자, 여기 질문 추가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 추가에다가 이제 그럼 날짜, 언제를 예약할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날짜. 그래서 질문 유형은 날짜고 여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하는 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종료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날짜만 필요하다 그러면 종료일만 하면 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간을 포함을 한다면 며칠에 몇 시부터 며칠에 몇 시까지. 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자, 이름, 연락처, 날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냥 그 텍스트 사람들이 그냥 메모를 남길 수 있게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는 그냥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미세스 김한테 예약합니다. 뭐 이런 거 써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설문지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양식 작성기 옆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응답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름을 입력하세요. 응답자, 날짜,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제출 시간, 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방금 전에 여기 그 질문지에 있는 그 내용이랑 똑같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여기에 양식을 공유해서 여기에 카피 링크 요거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에 요게 이제 작성 가능한 누가 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느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가 있는 지우 미션의 노션의 모든 사용자, 제가 초대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이건 공개예요.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사용 권한 없으면 아무한테도 공유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이 설문을 받으려면 링크가 있는 모든 웹의 사용자 요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공개라고 나와요. 자, 참고로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 밑에 보면 공개 양식입니다. 요거 변경 누르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버튼이 나와요. 자, 그래서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피 폼 링크, 이제 이 양식을 카피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 링크를 채팅방에다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눌러보시면, 한번 눌러서 여러분 작성을 한번 해봐 주실래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참고로 여기 이제 응답자는 만약에 내가 이 초대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 초대한 사람들 중에서 여기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응답자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사실상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제출 시간은 지금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출 시간도 입력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문이 들어오면, 자, 참고로 여기가 지금 폭이 이렇게 좁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너무 기니까 이렇게 다 안 보이는데, 그럴 때는 여기 위에 가보시면 점점점이 있는데 요것을 누르시고 여기서 전체 너비를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이거를 전체 너비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점점점. 자, 그러면 이게 구글 폼도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등록을 받는 게. 그러면 노션 양식이 구글 폼이랑 다른 점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양식 작성기 옆에 응답이라고 아까 있어서 지금 나오잖아요. 이것에 옆에 보면 또 플러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이걸 어떤 형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나와요. 지금 이거는 표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캘린더 형식으로 만약에 보겠다라고 캘린더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시작일에서 종료일까지 이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응답에 보시면 2월 10일부터 2월 19일 오전 12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게 하면 여기 캘린더에서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관리자니까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일을 그 10일로 해놓고 마치는 날도 얘를 10일로 이렇게 해놓으면 10일 10일, 그래서 오전 12시면 새벽 12시죠. 자, 그럼 여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숫자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오후 12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오후 12시는 14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고 그 응답된 것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뢰가 오면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내가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뒤에 보면 플러스라고 하는 걸로 새로운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인, 내가 이거를 사람들이 예약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승인을 해가지고 유형을 텍스트가 아니라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케이 하면 내가 오케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이 승인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데이터를 또다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양식을 이제 만드는 것을 스케줄 예약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 봤고요. 처음에 그 템플릿으로 보여드렸던 템플릿 공유의 차계부 버전 2, 차계부 버전 2를 한번 여러분 클릭을 한번 해 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그 양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차계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형태로.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운데 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전체 페이지로 열기 요거를 누르시면 전체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차계부 버전 2예요. 버전 1의 어떤 약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설문, 양식이에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이 차계부는 여기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노션 양식을 사용하여 만든 템플릿이다. 차량 이름을 수정하거나 관리할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월별 지출이라고 하는 토글이 있는데 이 토글을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차계부 DB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차계부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월별 지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요 차계부 데이터베이스 이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양식 작성기 응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차계부 사용 내역을 입력해 주세요. 뭐 어디서 기름을 넣었다, 차 어디를 고쳤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이 여러 대가 있을 경우는 여기다가 차량을 여러 대 옵션으로 해가지고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집도 차가 2대인데 그 차 2대를 제가 다 관리를 한다. 만약에 한다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떤 차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옵션으로 기아 소렌토, 그 다음에 스바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대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현재 마일리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될 기관에서 하는 그 비용이다 보니까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1년 동안 내가 몇 마일을 탔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뭐 12월 31일쯤 돼가지고 기름을 넣었다면 그때 마일리지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기름을 넣을 때마다 여기다 마일리지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10만 천 뭐 몇 마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카테고리를 주유비, 관리비, 보험료,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주유량을 얼마나 넣느냐,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영수증을 매번 받는데 이 영수증이 되게 관리 곤란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진 찍어서 여기다 입력을 해놔버리면 이 영수증은 따로 보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 이 다음에 여기 템플릿 공유에서 재정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입출금 내역 항목, 여기에는 이제 수입 지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체크하는 것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있죠. 가계부도 이런 거랑 똑같은 형태일 거예요. 그리고 날짜.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냐면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뭐를 하거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뭔가 지출을 하는데 그때마다 영수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나중에 스테이트먼트만 보고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게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항목, 이건 이제 입출금이니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계부 요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이면서 가장 저희가 뭔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션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예로 지금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 차계부 DB 여기에서 아까 여기 누가 이것을 작성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변경 이걸 눌러 주셔 가지고 누구나 다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이렇게 합니다.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한테 공개를 하는데 그 링크를 저만 알고 있으면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카피 폼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 카톡이라든가 카톡에 나랑만 하는 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그러면 내가 카톡으로 언제든지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요것을 제가 간단하게 프로세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자, 셀폰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 셀폰의 모습입니다. 셀폰에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 방금 전에 제가 카톡에서 나와의 대화 거기에다가 링크를 달아놨어요. 요거를 이렇게 입력 누르시면 이렇게 차기부 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죠. 사용 내역이 뭐냐? 저는 보통 어디서 주유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곤 해요. 자, 그리고 기아 소렌토 그리고 현재 마일리지는 참고로 기름 넣을 때 저는 여기 현재 마일리지를 바로 넣기는 하지만 만약에 바로 이것을 입력하기 힘들 때는 여기 영수증에다가 마일리지를 여기다 입력을 해놔요. 적어놔요. 볼펜으로. 그래서 110976 마일리지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주유비 그리고 주유량은 16.627 그리고 금액 49불 53. 자, 그리고 영수증 거기에 이제 업로드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수증을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유즈 포토 그 상태에서 이제 서밋을 누르면 자, 등록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응답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주유비, 금액, 주유량 여기에는 제가 이제 그 옵션으로 가스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수식인데 수식으로 수식 편집을 눌러 보시면 금액 나누기 주유량이에요. 그래서 금액과 주유량이 있으면 현재 가스 가격이 얼마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번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기록들이 쭉 쌓이겠죠. 그럼 내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얼마를 썼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에 보면 월별 지출에 방금 전에 올라온 그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별로 각 월마다 얼마나 썼는지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항목별로 주유비와 관리비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난 11월서부터 제가 이제 지금은 요거를 사용을 안 하는데 아까 그 기관 그거랑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주유비가 이렇게 4번 주유를 했고 관리비 이렇게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1년 동안 내가 마일리지가 얼마나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차에 얼마나 돈을 썼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아까 나왔던 그 재정관리처럼 가계부와 같은 것들도 이걸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걸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에 차계부를 한번 써보려고 앱 중에서 어떤 앱이 있는지 여러 개를 다운받아서 써보기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바꾸기도 하고 광고 나오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이제 이 설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노션 강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션 강좌들을 할 때 사람들이 주로 노션 강좌를 뭘로 하냐면 컴퓨터로 해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쬐그만한 화면에서는 보기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입력하는 것도 셀폰으로 입력하는 거는 너무 좀 쉽지 않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력하는 그 부분을 상당히 쉽게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셀폰이라고 하는 것과 셀폰으로 저희가 모든 걸 많이 보지만 셀폰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성 인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용 내역을 입력해 주세요. 이거를 클릭을 해 놓고 그러니까 셀폰에서 클릭을 해 놓고 말로 하면 사용 내역 여기서 음성 인식이 되겠죠. 자동차 운전석
앞쪽 바퀴가 이상해서 바퀴를 교체함. 제가 발음이 조금 시원치 않지만 요런 식으로 말로 입력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용 내역들을 말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차기부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템플릿 공유 중에 하루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의 발자국은 매일매일의 일기를 쓰는 건데요. 여기서 캘린더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 이거를, 자, 노션은 그 앱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어디에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이 디바이스에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오늘 뉴 아이템, 그래서 오늘 일기를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는 즐거운 하루. 자, 그렇게 제목하고, 그리고 오늘의 기록, 이런 것들도 말로 입력해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의 큐티, 오늘의 추억, 오늘의 기록, 뭐 이런 것들을 말로 입력을 하면 침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내가 어떤 기록들을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죠.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데스크탑용으로 쓰려면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타이핑을 하지 않고 이 노션이라고 하는 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아까 그 설문, 자, 노션 폼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션 폼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이렇게 익숙하게 사용을 하시면 그것의 확장이 상당히 많은 그 영역으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설문 받는 것들을 노션 양식으로 받게 되면 그 노션 양식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른 형태의 응용,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페이지에다가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하나의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관리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커스터머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오더를 받아요. 오더를 받은 것을 차례차례 저장해 놓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인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양식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럼 뭐를 만드느냐? 이건 오더 관리, 질문, 누가, 질문 2, 이것도 질문 유형을 객관식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해가지고 누가 뭐를 오더했느냐, 그리고 여기다가 날짜 한번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언제 오더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연락처,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입력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거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션 양식을 변경을 눌러서 모든 사용자 해놓고 여기서 양식 공유를 눌러가지고 이 양식 공유, 이 카피, 요거를 눌러서 내가 셀폰으로 가장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컴퓨터보다는. 그리고 셀폰 중에서도 내가 어디에 가장 접근하기가 쉬우냐라고 했을 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카톡에다가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사파리에, 크롬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트,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동을 눌러 놓으면 그럼 이 양식이 나오는데 이 양식에 여기서 내보내기가 있어요. 아래 요 내보내기, 여기에 보시면 add to home screen, add to home screen이라고 해서 오더 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add를 해놓으면 여기에 셀폰에 이게 떠요. 하나의 앱처럼. 자, 그럼 이 오더 관리만 눌러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누가 언제 뭐를 그 오더했다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하잖아요. 홍길동이 로켓을 언제, 오늘, 그리고 전화번호, 뭐 그리고 썸밋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이게 홍길동이 로켓을 언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연결이에요. 연결. 커스터머 관리 요 양식이 있는데 이거는 응답 대신 오더라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 밑에다가 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그냥 하나를 만들어요. 이거는 설문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여기는 커스터머, 그리고 양식에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자, 이거 조금 고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맛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쭉 내리시면 형식이 있는데 그중에 관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관계형을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커스터머 요거랑 지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양방향 관계를 맺은 다음에 관계형 추가라고 하는 것을 해놓으시면 내가 커스터머들이 여러 명 있어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름은 참고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실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홍길동인지 뭐 김길동인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길동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서 커스터머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누구냐? 내가 커스터머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다 라고 선택을 해놓으면 여기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오더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묶어가지고 여러 개의 작업들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노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다른 일반 메모 앱이 따라올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하면 지금 이것은 간단한 거지만 웬만한 기관의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션이 맨 처음에 그 진입 장벽이 지금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들어왔지만 제가 다른 강좌에서는 그 노션의 아주 기초부터 이렇게 문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블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기초 단계가 있고 지금 이것은 원래 그 단계로 놓고 보면은 조금 중급 이상 되는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데이터베이스 요 양식 가지고 만드는 것은 지금 여러분 보셨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션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지금 관계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건데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양식, 그 양식 하나만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더 관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럼 내가 앱을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의 일기 아니면은 매일 하는 루틴 같은 거 체크업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를 또 만들어 보죠. 여기에 루틴 체크해서 똑같이 슬래시 양식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저희가 루틴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객관식에서 이거를 체크박스로 바꿔 놓으시고요. 내가 오늘 큐티를 했느냐, 내가 오늘 또 체크박스 하나에서 독서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박스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날짜를 하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변경. 웹의 모든 사용자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셀폰이나 다른 장비에서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아니면은 그 제 셀폰에 노션 앱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그냥 작업을 하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양식 공유해 놓고 이것도 카피 링크 해가지고 셀폰에서 페이스트 고. 자, 루틴이잖아요. 자, 날짜 오늘 큐티 했느냐 저 독서는 오늘 안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밋을 누르면 뭐 오늘 하루에 뭐 간단한 그런 걸 하나 써놓으면 좋겠죠. 월요일 기분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서밋 누르면 그럼 응답에 가서 보시면 큐티 했는지 독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고 얘를 플러스 눌러가지고 캘린더로 보면 캘린더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 위에 점점점이 있는데 속성이 있어요. 지금 한 개 표시됨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개가 요 제목이거든요. 자, 이것을 큐티랑 독서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내가 매일매일의 루틴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루틴 체크하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 만드는 것도 제한돼 있고 광고도 뜨고 무료라면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형태로 제대로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노션을 뭐 어렵게 뭐를 문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협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들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정리해야 되는, 메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작은 것들을 요렇게 간단하게 양식으로 만들어서 셀폰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을 나에게 습관화시키면, 자 여기에 있는 얘도 만약에 얘도 add to home screen, 루틴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럼 여기 또 루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런 것들만 쭉 모아 놓으면 하나의 모든 토탈 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관리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죠. 따로따로 하는 것들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서 만든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각각의 것의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요.